백산 안희재 선생님을 아십니까? 광복후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 독립운동 자금의 6할이 백산 안희재의 손을 통해 나왔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최근 한 배우가 방송에서 가문의 내력을 자랑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훈장까지 받으며 기득권을 누린 친일 인물을 자랑스레 소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논란에 맞서 부산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한 분을 언급할까 합니다. 백범 김구, 백야 김좌진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사의 3백으로 불렸던 사람, 백산 안희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안희재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부산 원도심이 지금 또 한 번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백산상회가 있던 동강동에서 몇 분만 걸어가면 북항이 나옵니다. 이곳은 부산 최대 개발 사업인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로 해수부 신청사를 비롯해 새로운 업무, 상업시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면 백산상회가 있던 동강동 일대는 여전히 오래된 골목과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부산이 만들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100년 전 부산 독립운동의 흔적이 잊혀져 가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과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안희재 선생님은 왜 독립운동을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백산 안희재 선생님과 부산 원도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희재 선생님은 경남 의령의 대지주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독립운동에 쓰기로 결정했고 1914년 부산으로 향합니다. 왜 부산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산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의 광복동과 중앙동, 용두산 공원 일대는 과거 초량 외관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인들이 교역을 위해 머물던 공간으로 1678년 지금의 용두산 일대에 설치됐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이 개항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일본인 정관 거류지가 설치됐고 일본 영사관과 은행, 상점이 들어섰습니다. 이후 매립이 진행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금의 중구와 동구 일대가 부산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부산 원도심의 도시구조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희재 선생님은 이 부산으로 왔습니다. 일본 자본이 집중된 곳이었지만 반대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과 사람, 정보가 움직이기에도 적합한 무역항이었기 때문입니다. 1914년 지금의 중구 동광동 일대에 백산상회를 설립합니다. 겉으로는 곡물과 면포를 거래하는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자금 창구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백산상회는 백산무역 주식회사로 확대됐고 경주의 최준, 양산의 윤현태 등 영남 지역 대지주와 민족 자본가들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에 자금이 전달됐습니다. 특히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영 자금의 절반을 담당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자본이 집중된 부산이 동시에 독립운동 자금을 움직이는 도시가 된 셈입니다. 일제의 감시와 압박이 이어지면서 백산무역은 결국 문을 닫습니다. 안희재 선생님은 이후 만주로 이동해 발해 농장을 세우고 조선인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며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1942년 체포돼 9개월간 고문을 받았고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943년 8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광복을 2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부산에서는 도시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서구 충무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소화정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의 연호 쇼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광복 이후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의 시호를 따 충무동으로 바뀝니다. 광복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상권이었지만 광복 이후 광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남포동 역시 일본식 지명을 벗고 지금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건물의 쓰임새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구에 있는 부산 근대역사관은 원래 동양 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 건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던 회사,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경계했던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은 부산의 근현대사를 기리는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산책 공간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일원과 일본 전쟁 영웅들을 참배하던 용두산 신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수탈의 거점이 역사관이 되고 신사가 있던 자리가 공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안희재 선생님의 흔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백산상해가 있던 동강동 3가 12번지, 지금은 원룸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앞 도로는 1994년 백산길로 이름을 붙였고 백산상해터에서 약 10m 떨어진 백산길 11번지에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백산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용두산 공원 팔각정으로 오르는 길목에는 1989년에 세운 안희재 선생님 동상이 1994년 흉상으로 교체돼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산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원도심 일대 재개발은 최근 지역별로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서구 쪽 정비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중구, 동구, 영도구 일대는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백산상해가 있던 동강동도 바로 이 중구에 속합니다. 독립운동 자금의 통로였던 동네가 지금은 도시 재생의 속도조차 더디고 잊혀진 원도심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북항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서고 초고층 빌딩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100년 전 조선의 곡물과 해산물이 나가고 일본의 자본이 들어오던 그 항구가 지금은 새로운 스카이라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백산길이라는 이름은 아직 그 골목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아는 사람도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아는 사람도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 시민공원 내 시민사랑채를 리모델링해 부산 최초의 독립운동 전문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2027년 문을 열 예정인 이 기념관은 부산 독립운동사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교육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될 계획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역사가 실제로 버려졌던 동강동 골목, 백산길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골목에도 재개발이 시작된다면 백산길이라는 이름은 그때도 남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